이제 세계 어디를 가든 한국인의 위상은 다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여기 미국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여긴 당신 자리가 아니다 라며 인종차별적 망건을 내뱉은 백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선 위풍당당한 한국인, 그의 침착하지만 단호한 대응과 모두를 놀라게 한 그의 숨겨진 엄청난 영향력 앞에 오만했던 그녀는 어떻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게 될 그날의 여정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겪었던 일은 정말이지 허탈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은 강민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꽤 큰 기술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꿈을 펼치기 위해 젊은 시절 미국으로 건너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쉽지 않았죠. 보이지 않는 차별도 있었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티고 또 버텨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늘 그렇듯 저는 1등석을 이용합니다. 제가 특별해서라기보다는 장거리 비행이 잦고 비행 중에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아서 편안함과 효율성을 위해서죠.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은 익숙했습니다. 우선 탑승 수속을 받고 라운지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샴페인 한 잔을 건네받으며 제 자리인 길비로 향했죠. 참고로 제 자리인 왈레이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미팅 자료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그 약간은 들뜨면서도 차분한 소음 속에서 일에 집중하는 것은 이제 제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 옆자리에 앉을 승객이 나타났습니다. 캐서린 밀러, 나중에야 알게 된 이름이지만 첫 인상부터 뭔가 좀 그랬습니다. 딱 봐도 값비싸 보이는 옷과 가방, 그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 그녀는 제 옆 복도를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발걸음을 멈칫하더군요. 그녀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감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라움, 아니 그보다는 불쾌감에 가까웠어요. 마치 여기에 당신이 왜 앉아있지? 라고 묻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시선 처음 겪는 건 아니었거든요.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 특히 한국인으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동안 종종 마주쳐야 했던 불편한 시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저는 굳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보란 듯이 자신의 명품 토트백을 제 팔걸이 옆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골적인 불쾌감의 표현이었죠. 그녀는 자리에 앉아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헛기침을 하거나 몸을 뒤척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마치 승무원이 와서 이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숫자들이 그녀의 존재보다 훨씬 중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기로 작정한 모양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녀가 저를 향해 몸을 살짝 기울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교양 있게 꾸미려 애쓰는 티가 났지만 그 안에 날카로움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좌석을 잘못 찾아오신 건 아닌가요?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짧고 간결하게 했죠. 네, 제 자리 맞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표정은 아마 무뚝뚝했을 겁니다. 그녀는 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러더니 보란 듯이 승무원을 호출하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사라 존슨이라는 이름의 젊고 친절해 보이는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캐서린은 마치 아주 웃기는 상황이라는 듯이 과장된 허탈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사분께서 자리를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서요. 사라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마주봤습니다.
사라는 곧바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꺼내 승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강민재 씨 맞으시죠? 네, 1B 좌석 맞으십니다. 손님께서는 올레이시고요. 사라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캐서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 이상하네요. 전 당연히 저분이 잘못 앉은 줄 알았어요. 제가 착각했나 보군요. 사라는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손님,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아니요, 됐어요. 캐서린은 투명스럽게 대답하고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보니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옆자리 승객과의 불필요한 마찰로 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대로 그녀는 조용히 넘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캐서린은 팔짱을 낀 채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오가는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여기는 내 자리인데 이런 사람과 함께 가야 하다니.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겠죠. 수십 년간 1등석만 이용해온 그녀에게 동양인 남자가 그것도 자신보다 더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저 저라는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불편함이었던 겁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다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사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프로페셔널했지만 약간의 피로감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캐서린은 목소리를 낮추고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자리 변경을 요청하고 싶어요. 사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좌석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불편하신 점이라도. 캐서린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저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좀 불편해서요. 그녀는 불편함의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사라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승무원으로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봤을 테죠. 손님께서 불편하시다니 유감입니다. 혹시 좌석의 기술적인 문제라면 아니요, 좌석 문제는 아니에요. 캐서린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냥 다른 곳에 앉고 싶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무 말 없이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굳이 끼어들 필요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다시 한번 제 쪽을 흘깃보고는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1등석이 만석입니다. 이용 가능한 빈 좌석이 없네요. 캐서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라는 미안하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반석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일반석이라고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듯이요. 그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안 되겠네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지정된 좌석에 머무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라는 더 이상 미안한 기색 없이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캐서린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겠군요. 사라가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불러달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제 이런 무대응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또다시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사라도 조금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다가왔죠.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캐서린은 이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항공편의 수석 승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라는 침착하게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석 승무원 말고 기장님이나
더 높은 분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변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몇몇이 노골적으로 이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한 중년 남성은 또 시작이군 하고 작게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손님 기장님은 지금 이륙 준비 중이셔서 대화가 어렵습니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캐서린은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제가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기를 기대했겠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이요. 그러자 그녀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낮추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말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기내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사라의 표정이 굳었고 저 역시 타이핑을 멈췄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말은 특히 비행기 안에서는 절대 가볍게 사용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남자는 이제 대놓고 이런 맙소사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사라는 자세를 바로잡고 물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캐서린은 마치 연극 배우처럼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제 생각엔 다른 사람이 이 자리에 앉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그녀는 직접적으로 저를 위협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교묘하게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시선에 그녀는 순간 움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겠죠. 그녀는 더 큰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당연히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내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안전하지 않다는 그녀의 주장은 이제 명백한 고발이 되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사라는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지금 이 승객에게 위협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캐서린은 교묘하게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불편하다는 거죠.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녀의 의도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복도 건너편의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는 기가 막히네 라고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몇 줄 뒤에 앉은 젊은 여성은 스마트폰을 들어 몰래 촬영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닌 비난의 기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도 그걸 느꼈을 겁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요청이에요.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불편하다면 다른 자리로 옮겨갈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라의 턱이 단단해졌습니다. 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 가능한 1등석 좌석은 없습니다. 그럼 일반석은요? 캐서린이 되물었습니다. 사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반석에는 빈 좌석이 2개 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럼 저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세요. 캐서린의 말에 기내에는 경악과 조소가 뒤섞인 낮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노트북 표면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저도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캐서린의 말을 되짚었습니다. 손님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손님께서 옆자리에 앉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이 승객을 일반석으로 옮기라고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캐서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함을 넘어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요? 캐서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민재 손님께서는 손님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1등석 티켓을 구매하셨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분께 자리를 옮기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라의 말은 명료했습니다. 캐서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승객들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여성은 이제 더욱 노골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녀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다른 승객이라면 당연히 받았을 편의를 요청했을 뿐이라고요. 손님께서는 지금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을 지불한 승객을 1등석에서 일반석으로 강등시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편의 제공이 아니라 명백한 차별입니다. 사라의 마지막 말은 색이 같았습니다. 기내에는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 낮은 휘파람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캐서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요. 캐서린의 심장이 격하게 뛰는 것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상황은 그녀가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어깨를 펴고 마지막 통첩을 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곧 활주로로 이동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자리에 앉지 않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신다면 규정에 따라 손님께서는 비행기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거나 지금 비행기에서 내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강민재 손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실 겁니다. 사라의 말에 몇몇 승객들이 작게 박수를 쳤습니다. 굴욕감이 캐서린의 온몸을 휘감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질책받는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녀는 뭔가 더 항의하려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제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죽 지갑을 꺼내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신분증이 들어있었죠. 평범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 에버코어 인텔리전스의 로고와 함께 제 이름 그리고 직함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강민재 수석 부사장 글로벌 전략 담당. 저는 그것을 사라와 캐서린이 볼 수 있도록 잠시 들어 보였습니다. 번쩍이는 금색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기내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캐서린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고 몇몇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촬영하던 여성은 재빨리 제 신분증을 확대 촬영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부인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혹시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바로 진술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캐서린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보였습니다. 말문이 막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저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갇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기내의 침묵은 무겁고 불편하게 늘어졌습니다. 제 신분증 에버코어 인텔리전스 부사장이라는 직함이 찍힌 그 카드는 조명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그토록 무시하고 쫓아내려 했던 동양인 남자가 사실은 그녀가 속한 상류 사회에서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조금 전까지 속삭이던 승객들은 이제 입을 다물고 어떤 이는 쓴웃음을 지으며 어떤 이는 놀란 눈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변명과 핑계의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위협적이라고 암시했던 남자가 알고 보니 미국의 핵심 기술 산업을 이끄는 기업의 최고의 임원 중 한 명이라니 그녀의 목이 바짝 타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표정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비웃거나 조롱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죠. 그저 신분증을 든 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부인 그 말은 마치 장전된 총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고 얼굴은 점점 더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전히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어조로여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죠. 연방 항공편에서 그런 주장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제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기꺼이 진술을 듣겠습니다. 캐서린의 뱃속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동정심을 얻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녀 자신이 심판대에 오른 것입니다. 두 줄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낮은 웃음소리를 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 이거 정말 볼만하군. 촬영하던 여성은 이제 캐서린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철저히 중립적이었지만 눈빛에는 조용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죠. 캐서린의 숨소리가 가쁘고 얕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고 그저 저를 쫓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꾸몄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그녀는 연방 항공편에서 기업 최고의 임원을 위험 인물로 고발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흐른 후 캐서린은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불만 없습니다. 저는 예상했다는 듯이 한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갑을 닫아 신분증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치 연극의 한 막이 내린 것처럼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하지만 캐서린에게는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안도하거나 만족스러워하는 듯한 낮은 웅성거림이 들렸고 두어 명은 작게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복도 건너편의 사업가는 씩 웃으며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여성은 이미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이제 평온을 되찾았지만 캐서린은 그렇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싶었을 겁니다. 시간을 되돌려 지난 10분을 지워버리고 싶었겠죠. 하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공공연히 망신시켰고 그 모습은 기록되었으며 곧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그녀에게 인내심을 보였던 사라조차도 이제는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아직 땅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등받이에 몸을 뻣뻣하게 기댄 채 앞만 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숨은 얕았고 얼굴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굴욕이었죠. 저는 이미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다시 켜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옆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요. 하지만 객실의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도 건너편의 사업가는 여전히 혼자 씁쓸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촬영하던 여성은 타이핑을 멈췄지만 휴대폰은 여전히 캐서린 쪽을 향해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는 듯이요. 승무원들조차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들조차 이제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사라가 다시 그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사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이전의 부드러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비행 중에 더 이상의 소란 없이 조용히 계실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캐서린의 몸이 굳었습니다. 주변에 몇몇 승객들이 듣지 않는 척하며 이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왜 자신이 문제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항변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제 신분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입술을 움직여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라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캐서린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그녀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날카로운 알림 소리가 침묵을 깼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들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젊은 여성이 자신의 화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더니 화면을 2번 탭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캐서린의 뱃속이 다시 한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이 무언가를 온라인에 공유할 때 빠르게 퍼뜨리고 싶을 때 짓는 바로 그 표정이었죠. 그녀의 손가락이 팔걸이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살짝 돌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여성의 화면을 훔쳐보았습니다. 영상은 이미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의 캡션은 간단명료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백인 여성이 1등석에서 동양인 남성을 쫓아내려다 그가 에버코어 인텔리전스 수석 부사장임을 알게 되다 캐서린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비행기는 아직 이륙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갔다는 것은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앞으로 돌리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어쩌면 괜찮을 거라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퍼지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캐서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가방 속에서 휴대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꺼내자 그녀의 뱃속은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지인들, 가족들 몇 달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캐서린, 이거 당신 맞아요. 방금 영상 봤는데 설마 아니라고 말해줘요. 세상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심장이 귀에서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브라우저를 열어 여러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확인했습니다.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이미 실시간 트렌드에 올라 있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조회수는 2만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 제대로네, 이 여자. 진짜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인터넷에서 제대로 불타겠네. 캐서린 밀러, 오늘 하루 중 최고의 반전이다. 즉각적인 업보, 저 여자 이름 공개해야 돼. 누군지 알아야 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시간을 되돌릴 방법을 찾는 듯 기내를 둘러보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이미 볼 것은 다 봤으니까요. 그녀는 몸을 뒤척였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앉아있는 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은 가볍게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죠. 제가 그 영상에 대해 알고 있는지 아닌지 그녀는 알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쩐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캐서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움찔했지만 이내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통화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겠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겨우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세상은 이미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할 방법이요. 그 사이 비행기는 이미 조용히 활주로를 떠나 구름 위로 올라 있었습니다.
사과를 할까? 아니,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뿐이었습니다. 무시할까? 영상을 못 본 척할까? 아니, 그건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생각들은 서로 충돌하며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때 기장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희 비행기는 곧 뉴욕 JFK 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5시 43분입니다. 착륙 준비를 위해 안전벨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서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혼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밖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상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조회수 97천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트렌드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쑤셔 넣으며 아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어쩌면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캐서린은 거의 뛰쳐나가다시피 했습니다. 키득거리는 시선들, 조용한 웃음소리들, 공기 중에 떠도는 암묵적인 비난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JFK 국제공항의 수암을 찾는 곳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큰 무리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위협적인 숫자였습니다. 레드색 블레이저를 입은 한 여자가 휴대폰을 보며 마이크에 대고 말하고 있었고 카메라맨이 그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영상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성이 1등석에서 동양인 기업 임원을 불편하다는 이유로 쫓아내려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100만 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00만 뷰 캐서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이 자신을 보지 못했기를 바라며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기자 중 한 명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기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저 여자예요. 캐서린은 발 뒤꿈치를 축으로 휙 돌았습니다. 공포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하이힐 소리가 타일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출구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하지만 핸드백 속의 휴대폰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문자 메시지, 부재중, 각종 알림. 그녀는 이것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땀에 젖은 손으로 여행객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겨우 도로변에 도착했을 때 등 뒤에서 그녀의 이름이 외쳐졌습니다. 밀러 씨, 영상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녀는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벌써 공개되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고 그녀는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가요? 지금 당장 그녀는 택시 기사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택시 기사는 의아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캐서린은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100만 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조심스럽게 명성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이미지 존경받는 이름. 그런데 단 하루 오후 만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액정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기 직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침묵 후 딱딱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밀러 씨 선라이즈 재단의 이사장 데이비드 해리슨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캐서린의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녀는 선라이즈 재단 이사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진보적인 이미지 포용성 윤리적 리더십을 자랑하는 자선 단체였죠. 그리고 그녀는 이 전화의 용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데이비드, 그건 오해가. 이사회에서는 당신이 물러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가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카로운 신호음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캐서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아무도 그녀의 해명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보았고 그 영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한편 저는 어땠냐고요? 저는 뉴욕에서의 미팅을 위해 이미 다른 채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도 알림이 몇 개 와 있기는 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민재 씨, 괜찮아요. 방금 이상한 영상 봤는데 하고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저는 간단하게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곧 미팅에서 뵙죠.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캐서린 밀러라는 이름은 제 머릿속에서 이미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인생이 무너지는 사건이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그저 약간 불쾌했던 해프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아시아계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일 중 하나로 기억될 뿐이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것이고 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강민재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편견과 마주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짧은 비행시간 동안 벌어진 이 사건은 관련된 인물들에게 각기 다른 무게의 기억으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해지네요. 각자의 마음속에 남은 질문들을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